안녕하세요. 작가 말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춘천 김유정역 앞에 새로 오픈한 산골 서점입니다. 이곳에는 동국대 영화과 교수님들이 아껴놓았던 영화 관련 서적들이 가득하고요. 오랫동안 소장하시고 시중에는 찾을 수 없는 영화 DVD들도 가득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근처에 오게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에서 유혹의 플롯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입니다. 복잡한 인물이 유혹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의 플롯입니다. 유혹에는 항상 치명적인 대가가 따르죠. 유혹에 당한다는 것은 어떤 현명하지 못한 일, 잘못된 일, 부도덕한 일을 하도록 설득당하고 결국에 그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유혹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사람들도 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맛있는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유혹이기 때문에 이 유혹의 플롯은 사람의 본성에 가장 접근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도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인내심이나 자기 수양의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 곁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매일 견뎌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인물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무언가를 유혹으로 던져놓고 그것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는 과정을 플롯으로 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혹의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에서 행동이 비롯돼요. 내가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고 원하고 그것을 꼭 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집착?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그게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롯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기대고 있는지 살피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행동의 플롯이 아니라 인물의 플롯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는 주인공이 유혹에 빠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 마리아의 아이라는 이야기에서는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천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3개의 문 중 12개까지는 열어도 되는데 13번째 문은 반드시 열면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게 되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12개까지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와중에 마지막 문마저도 너무 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마지막 문도 열게 해달라고요. 당연히 거절하게 되겠죠. 너는 그 문을 열면 안 된다. 그 문을 열면은 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그 문을 조금이라도 살짝만 열고 안에 들어가진 않겠다. 뭐가 들었는지 볼 수 있게끔 살짝만 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마리아는 이것마저도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몰래 그 13번째 문을 열면서 제약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극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혹의 플롯의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는 유혹의 본질을 설정하고 프로타고니스트는 이것에 굴복하게 돼야 돼요. 그죠? 주인공이 그것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플롯을 잘 짜시려면 이 유혹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싶은 것에서 나중에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을 갖고 오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 극적 단계는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그것이 계속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마리아의 아이에서는 계속 그 꼬마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문 열었지? 너 문 연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아이는 어떤 왕의 왕비가 되고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때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13번째 문 열지 않았니? 라는 질문을 받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받았던 유혹의 결과물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행동들, 제가 쌓여가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극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이 마리아의 아이에서는 죄가 쌓인다라고 하지만 보통의 플롯에서는 갈등 상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했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이유로 더 위험한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극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극적 단계는 유혹에 빠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주인공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빠졌던 유혹의 효과가 두 번째 극적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인공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영향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전형적인 이야기라 주인공이 노력하면 할수록 죄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혹의 플롯의 그럼 세 번째 극적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회와 용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는 이렇게 내가 유혹에 빠졌던 어떤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그걸 숨기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참회와 용서를 받게 되면서 내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리아의 아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당에서 쫓겨났고 벙어리가 돼서 힘든 고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죽인 게 자기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면서 백성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왕자를 잡아먹는 왕비를 처벌하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화형에 처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결국 주인공은 고백하게 돼요. 내가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것들이 세 번째 극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혹의 플롯은 인물에 대한 플롯이지 행동의 플롯이 아니에요. 행동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본성적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내적 갈등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는 플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플롯이 아니라 마음의 플롯이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몸의 플롯은 주로 액션 영화, 모험 영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모험하면서 생기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지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험의 플롯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플롯은 이렇게 내 자신의 내적인 갈등 그걸로 인한 행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고니스트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도덕성 사이의 갈등,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신과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도덕성과의 갈등이 어떠한 안타고니스트보다 크고 그 갈등 속에서 나를 넌 도덕적으로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큰 장르이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단 한 명의 안타고니스트가 존재하지 않아도 주변의 내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들켰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자체가 안타고니스트로 작동하는 그런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의 플롯은 어떻게 관객과 접속하게 되냐면 유혹에 빠지는 인물을 관객들이 동정하기 때문에 이 플롯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유혹의 플롯을 쓰려면 등장인물이 저지르는 범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을 것인가? 주인공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일까? 이 플롯에서 대가라는 것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에요. 유혹의 플롯은 다른 플롯보다는 도덕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주인공이.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던 주인공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갈등과 고생과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결국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혹의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롯은 그래서 인간의 태도에 대한 우화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혹의 대가, 예를 들면 유혹을 받으면 저 물건을 가질 수 있어. 13번째 문을 열 수 있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대가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혹은 유혹을 받았을 때 내면적으로 치열하게 갈등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죄책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죄책감이라면은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책감을 보여줄 것인가. 분노라면은 이는 등장인물의 유혹에 빠진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유혹의 플롯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혹의 플롯에서 자신이 그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행위를 하는 인물이 결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혹의 플롯은 마무리된다고 보여집니다. 등장인물에 미치는 유혹의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서 인물의 심리를 잘 묘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유혹의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혹의 플롯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